이 비만의 원인을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너무 과잉된 칼로리, 너무 많이 먹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안 움직여서. 네,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약물적인 거 빼놓고는. 약물로 찔 수 있는 거 아시죠? 부종이라든가 이런 아니, 거. 그래요. 근데 나는 또 되게 많이 움직여. 자,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많이 먹어서, 그리고 안 움직여서라고 표현했잖아요. 많이 먹는다는 건 우리가 적체될 수 있는 것들을 먹는다는 소리인데, 적체된다는 건 우리 몸에 쌓이는 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리가 높은 걸 먹는다거나, 아니면 대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 몸에서 쓰여져야 되는데, 쓰여지지 않는 거. 쓰여지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에너지원이 세 가지가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빵, 떡, 단 거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백질은 고기류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기, 그러니까 동물성 지방, 식물성 지방 다 포함되는 거고, 지방은 뭐냐면 기름, 기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꼭 필요해요. 특히 우리 뇌 활동에서 에너지원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활동을 할 때 첫 번째 탄수화물이 없으면 힘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탄수화물, 그러니까 그 밥을 안 먹으면 힘을 못 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밥이 탄수화물이야. 그리고 단백질은 고기류잖아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구성 원료로 쓰여요.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근육을 만든다거나 세포를 만든다거나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들을 안 먹어주면 이게 피골에 상접을 하죠. 그리고 등이 굽어요. 이렇게. 그래서 먹어주긴 해야 돼. 근데 너무 편중돼서 육류만 먹으면은 좋진 않아요. 식물하고 육류하고 좀 골고루 섭취하는 게 필요한데, 특히 동양인은 육류보다는 식물성을 좀 많이 먹는 게 더 필요하고, 그리고 지방이라고 그러면 기름 얘기하면, 기름 같은 경우 뭐 식용유도 기름으로 보잖아요. 근데 참기름, 들기름 뭐 이런 것들, 전통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짠 거, 압착한 거, 이게 정상적인 기름이거든. 근데 기름은 산화해요. 애들이 변해.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신선한 기름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름 중에 하나가 오메가3란 말이에요. 생선 기름. 근데 생선이 엄청 쉽게 변해요. 생선 잡아가지고 낚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꺼냈을 때 탱글탱글한 놈이 꺼내놓고 죽으면 바로 냄새 나잖아요. 이미 상한 거거든. 근데 얘들이 에너지원들인데, 이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써야 돼. 그걸 대사라고 그래요. 그 쓰는 활동을 하는 게 비타민하고 미네랄들이에요. 비타민 A, B, C, D, E, K, 미네랄, 칼슘, 철분, 망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몸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있어야 되는데, 비타민과 미네랄, 이게 총바지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한 상태로 이것만 먹었을 때, 그러면은 살이 쪄요. 무조건 쪄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서 비타민, 미네랄만 넣어줘도 살이 좀 정리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비타민을 잘 안 먹어서. 그리고 탄수화물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몸에 에너지 쓰는 뇌에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줄여주면 빠져요. 왜 그러냐면,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당이 올라가요. 혈당이. 혈당은 무조건 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에 단 거는 몸에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혈당을 다 올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을 줄여주면 무조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굶으면 빠진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자, 굶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세 개가 다 안 들어올 수 있죠. 그럼 일시적으로 몸무게는 줄어요. 몸무게는 주는데, 우리가 다이어트라고 그러면 몸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육은 유지시켜줘야 돼. 나이가 먹을수록 더 중요해요, 근육은. 그 다음에 체지방, 근육 사이사이 끼어 있잖아. 내장도 사이에 끼어 있고, 얘들은 줄어들어야 돼요. 체지방은. 근데 몸무게가 줄어들면은요, 근육도 줄고 체지방도 줄고 수분도 줄어요. 그러면은 먼저 빠지는 게 뭘까요? 쉽게 빠지는 거. 수분 빠져요. 쉽게 빠져요. 그 다음에 근육이 쉽게 빠져요. 체지방은 잘 안 빠져요. 굶으면. 그런데 얘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근육이 이 단백질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안 들어와 버리면 근육량이 줄어들겠네? 체중이 만약에 10kg가 빠졌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10kg 안에 수분이 뭐 한 5kg, 그리고 근육이 한 3, 4kg, 그리고 지방이 한 1kg가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근육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에너지를 써요. 근육이 충분히 있으면, TV에서 운동선수들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먹어요. 무섭게 먹어요. 근데 걔들 안 쪄요. 왜 안 찌냐면 근육량이 많아서 그래. 근육량이, 얘들이 자면서도 계속 힘을 써요. 자면서도. 그래서 몸이 단단한 사람들요, 막 먹는데도 안 쪄요.
자고 나면 빠져 있는 거예요. 근육이 쓰기 때문에. 근데 그게 굶으잖아요. 단백질이 안 들어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은 자면서도 못 써줘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운동만 갖고는 안 돼요. 영양을 다 채워줘야 돼. 어떤 영양을 채워야 되냐면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꼭 채워줘야 돼. 그런데 운동 안 하고도 다이어트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근육이 못 놀아주니까. 자면서도 우리가 계속 소비를 시켜주는 게 꼭 필요해요. 그게 근육이야. 저희가 밤에 재고 아침에 재고 체중만 딱 재잖아요. 밤에 이제 자기 전에 한번 다 비우잖아요. 화장실 가고 뭐하고 다 비우잖아요. 이때 재고 아침에 비우고 재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한 1kg 정도, 1에서 1.2kg, 남자들은 한 1.5 정도, 그 정도가 빠져야 돼요. 밤 사이에. 그게 다 에너지를 쓴 거야. 근데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갭이 여자들이 1에서 1.1kg가 안 나오고요, 400g, 500g 이거밖에 안 나와. 남자들도 막 800g, 700g 밖에 안 나와요. 이러면 무조건 쪄요. 왜냐면은 낮 동안에 먹잖아요. 또 먹으면서 또 체중이 올라가. 그래서 아침보다 저녁에가 체중이 조금 더 나가요. 이 갭이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체중을 잴 때도 체지방을 잴 때도 비슷한 시간에 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계속 흔들리는데 아침에 먹고서는 하루 종일 먹고 싸고 해도 늘어나 있어요. 늘어나 있는 게 다시 밤 사이에 또 줄어요. 그게 안 줄어나가요. 운동을 안 하면. 그러면 안 먹고 빼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수분 나가죠. 근육 나가요. 체지방은 쬐끔 나가요. 그리고 근육이 나간 상태에서 얘들이 안 채워지니까 다시 또 쪄요. 그래서 안 먹으면 악순환으로 가요. 그러니까 안 먹어서 뺀 살이 만약에 뭐 1개월에 한 달에 5kg를 뺐다, 안 먹어서 그냥 굶어서, 그리고 정상적인 식생활로 바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1.3배 이상 쪄요. 다시 반드시 쪄요. 그걸 요요라고 그래요. 요요가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5kg를 뺐는데 한 달 안에 다시 7, 8kg가 쪄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빼죠. 주가락을 빼요. 그래가지고 주가락을 빼가지고 5kg를 또 뺐다? 그 다음 달에 또 한 7kg 또 찌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요, 그 몇 달 만에 봐봐요? 5kg 찌는 거 순식간이에요. 아니 금방 쪄요. 개는 가듯이 쪄. 네. 그래서 굶으면 절대 안 돼요. 굶어서 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넣어줘야 되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단백질 들어가야 되고요. 양질의 지방, 양질의 균형 잡힌 단백질, 탄수화물은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있어 탈이거든. 안 먹으면 안 돼. 근데 너무 많이 먹어 탈이야.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한. 그리고 장에서 연동이라는 것도 해요. 근육에서 에너지를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소화기관을 쓰거든요. 장이 꿈틀꿈틀 움직이잖아. 이때 에너지를 써요. 그럼 에너지를 쓰는 만큼 또 빠진다? 그리고 장이 꿈틀꿈틀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식이섬유인데, 이 식이섬유가 간에서 나온 담즙이라는 것도 같이 끌고 나가요. 그러면은 간에서 이제 할 일이 없어지잖아. 비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거 또 콜레스테롤 끌어다가 또 담즙을 또 만들어요. 그리고 또 내보내. 이래서 간이 건강해지면 살 빠지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장이 움직여야 되겠네. 움직이면 꿀렁꿀렁 움직이면서 에너지 쓰죠. 간에서 끌고 나가죠. 그죠? 그럼 장을 움직일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뛴다. 뛴다. 어떻게 뛰어? 나이 먹고 관절도 안 좋은데. 그죠? 그럼 두 번째는요, 장이 움직일 수 있는 영양소를 먹어준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식이섬유 계열이에요. 우리가 씹어서 먹는 거. 씹어야 먹을 수 있는 거. 우리가 꿀떡꿀떡 넘어가는 것들 잘 하나도 안 움직여요. 생각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꿀떡꿀떡 넘어가는 것들을 드시고 나면 그 다음날 변이 어떻게 나와요? 찌지근이 나오죠. 장이 안 움직인 거예요. 꿀떡꿀떡 넘어가는 거 말고 내가 먹기가 불편해야 돼. 입에서 막 씹어야 돼. 오래 안 씹고 넘기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셔야 돼요. 옛날에는 변비가 거의 없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이 들으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자기 배우자의 똥꼬를 숟가락으로 팠어요. 그럼 얼마 안 가셨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물도 안 드시고 치아가 다 망가지면서 못 씹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셨어요? 그 삼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과도 긁어 드셨잖아요. 씹을 수 있는 걸 안 드셨단 말이에요. 영양소가 엉망이 돼버린 거야. 소화가 다 망가지면서. 그러면서 장이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똥꼬가 막히죠. 숟가락을 퍼내죠.
지금 숟가락을 퍼내질 않잖아요. 치아들이 다 건강하단 말이야.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그러면은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를 하는 것 자체가 씹는 활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데, 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 단순히 미용의 차원에서 치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 옛날에 50세만 넘어가도 이빨 빠진 사람 많았어요. 그죠? 네, 다 기억나죠? 막 여기 이렇게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야.